자, 멕시코의 서늘한 고지대 여기에서는 남아메리카의 서늘한 고지대 여기에서 가축과 작물화된 라마, 기니피그, 감자 이런 것을 기르기가 좋은 환경이다. 근데 이 안데스 특산물, 이 남아메리카의 고지대 이것이 북상을 못했다. 왜? 중앙아메리카의 무더운 저지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데스 산맥에 있던 그런 작물이나 동물들이 여기 멕시코에 있는 고지대에 가면은 이것도 이제 기를 수가 있는데 이쪽 열대 지방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안 됐다.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후에도 수천 년 동안 북아메리카 동부로 못 올라갔다는 거죠. 왜? 거기의 기후가 멕시코보다 서늘하고 생장철도 짧다. 왜? 거기 온대죠. 멕시코는 이제 뭐 아열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고지대 작물이기 때문에 뭐 아열대 작물은 아니고 아무튼 고지대 작물. 그래서 옥수수가 미국 동부에 나타난 것은 기원 후 1년에서 200년 사이의 시기였다. 그런데 그게 비중이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죠. 큰 영향은 없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0년에 이르러서야 북쪽 지방 기후에 적응한 내한성 변종들이 생겨났다. 그때야 비로소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 문화인데 이것을 꽃피울 수가 있었다. 미시시피 문화는 콜럼버스 이후에 유럽인들이 병원균을 들여와가지고 오래 살아남지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900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옥수수가 어떤 주식이 돼가지고 미시시피 문화, 이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주식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비옥한 조선따지대 농작물들은 한 차례의 작물화 과정만 거쳤다. 그래서 그게 전파된 거다. 그래서 동일종이나 친척종의 새로운 작물화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남북 아메리카의 토종 농작물은 널리 전파되었는데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동부 여기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물화된 경우가 많았다. 동일종이지만 유전적으로 서로 뚜렷하게 다른 변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동서축, 구세계는 동서축, 신세계는 남북축. 요거 축의 방향은 비단 식량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발명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면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 서남아시아나 그 부근에서 발명이 된 바퀴가 동서로 신속하게 전파가 됐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펴졌다. 몇백 년 안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사시대에 멕시코에서 이제 바퀴가 독립적으로 또 발명이 됐는데 이것은 안데스까지 못 갔다라는 거예요. 남아메리카까지 못 갔어. 왜? 남북축 거기에 이제 지형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기원전 1500년에 이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서부에서 개발된 알파벳도 1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카르타고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아대류까지 쭉쭉 전파가 됐는데 선사시대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꽃을 피웠던 문자체계는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안데스 일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아까 저기 아메리카에서는 중앙아메리카에서만 문자가 있었는데 그게 2000년 동안이나 안데스, 이 남아메리카까지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알파벳은 1000년 동안 안에 동서쪽으로 이제 카르타고에서 아대륙, 인도 아대륙까지 쭉 전파가 됐어요. 카르타고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튀니지 그쪽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인도 아대륙까지 이렇게 쭉 전파가 됐는데 아메리카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배하는 문명과 지배받는 문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리가 이제 식량 생산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품 이런 거가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예요? 세균을 이제 병원균의 역할. 병원균이 어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이제 침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이제 전염병들이 뭐냐?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이런 것들이다. 이것은 다 동물한테서 온 거다. 자, 세균은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효과적으로 새끼를 낳아서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에 전파시킬 수 있는 개체들이 선택된다. 그래서 병원균이 이제 다른 개체로 이동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냥 그 개체 안에서 어떤 개체 안으로 전파가 되면 그 개체 안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게 뭐냐? 한 숙주가 다음 숙주한테 먹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넬라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감염된 달걀이나 육류를 먹으면 전염된다. 이게 수동적으로 병원균이 기다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선모충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돼지로부터 전염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돼지를 잡아서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걸리는데, 그러니까 병원균이 어떤 숙주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숙주가 이걸 먹을 때까지. 그런 전파 방법이 있고, 어떤 세균들은 숙주가 죽어서 잡아먹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곤충이 그 숙주를 물고 새로운 숙주를 또 물면 그 곤충의 침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뭐가 있어요? 모기, 벼룩, 이, 채채파리 이런 건데, 이런 곤충들은 어떤 병을 일으키냐? 말라리아, 패스트, 발진티푸스, 수면병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곤충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파 방법은 뭐냐? 능동적으로 숙주의 신체나 습관을 바꿔버린다. 그게 뭐예요? 매독 같은 성병은 성기가 활개하지만 세균은 새로운 숙주의 체강 속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숙주의 신체를 바꿔버려. 성기를 헐게해. 근데 이제 성행위를 이제 다른 개체랑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두 때문에 생기는 피부 상처도 피부에 상처가 생겨. 그러니까 숙주의 신체를 바꿔버리죠.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세균이 전파된다. 그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능동적으로 숙주의 신체를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다. 또 뭐 인플루엔자, 감기, 백일해 이건 감기 비슷한 것들이죠. 이것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숙주를 이제 유도를 한다. 그래서 새 숙주로 이제 침이 튀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콜레라균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하는데, 설사를 하면은 이제 아무튼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은 그게 어떻게 식수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숙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숙주가 피해를 보면 그 숙주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병원균은 다 죽을 텐데 그게 병원균한테 이롭냐? 그 숙주 안에 있는 병원균한테는 이롭지 않을지 몰라도
그 병원균의 종류가 퍼지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근데 그 병원균의 종류가 퍼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자연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새로운 숙주를 죽이더라도, 숙주를 죽이더라도 새로운 숙주한테 많이 감염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유리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열이 날 때 우리가 그것을 질병의 증상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몸의 체온을 높여가지고 병균을 죽이는 그런 기제다. 우리 몸의 기제다. 그래서 백혈구 같은 세포들은 외부 침입자인 세균 같은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내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세균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감염이 됐다가 이제 나으면 다시 감염될 위험이 적어진다. 근데 어떤 세균은 우리 항체가 인식하는 세균의 분자 구조, 항원을 변화시키는 속임수를 쓴다. 그러니까 세균이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이 될 때 모양이 자꾸 바뀌니까 그거에 맞게 계속 그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새로운 균종을 진화시켜거나 재생시켜서 항원을 변화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항원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뭐냐? 그거에 맞는 항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이즈 병원균은 한 환자의 몸속 안에서도 항원을 계속 바꾼다. 그래서 그 환자의 면역 체계를 압도해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몸속에서 자꾸 그 항원을 변화시키니까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몸이. 근데 몸의 면역 체계가 그거 하느라 바빠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에 이제 약해진다. 다른 저항성이 약해진다. 자, 인간의 가장 느린 방어 반응은 뭐냐? 자연 선택에 의한 반응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살고 면역성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면역성이 있는 것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류가 계속 살아남아서 그 병에 강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세균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역사적으로 특정 병원체에 자주 노출되었던 인구 집단에는 그 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객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죽으니까. 이러한 반응은 당장 죽어가고 있는, 그렇죠? 그 면역성이 없는 객체한테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집단 전체로 본다면 면역성을 갖고 있는 객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병에 강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병원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진화시켜 온다. 그리고 병원균들은 그 인간의 병원균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대응 수법을 진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진화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병균은 병균대로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를 서로 한다는 거죠. 이러한 진화적 경쟁 관계에서 패배를 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